안녕하세요. 셀프스터디 첫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잡은 주제는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인데요. 이 주제는 본 교육에 제 셀프스터디의 참고 도서인 한국 TA 연구소 재석봉 교수님께서 쓰신 책 모듈 1에서 따왔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죠. 제가 앞으로 한 18회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공부할 것에 큰 주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상단에 있는 TAP의 TA란 트랜잭셔널 애널리시스, 이게 TA 교류 분석 이론인데요. 미국의 정신과 에릭 번 아시는 분 있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 창안한 인본주의적 인간관의 기반을 둔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 이론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한국 TA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 TAP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요, 올해 1월까지 한국 TA 연구소에서 있었던 과정이에요. 그 TAP 부모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이수를 하고요. 수료증을 받던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획을 했어요. 내 셀프 스터디 첫 과제를 TA 부모교육으로 시작을 하자. 왜냐면 아이를 낳고 나니까 공부하고 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말하는 이 연습이 돼야 내 것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블로그를 했지만 유튜브에 관심도 있었고, 유튜브의 신을 읽고 나서 접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튜브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냥 제가 연습하고 제가 좀 즐길 수 있는 그거를 하고자 일단은 셀프 스터디 첫 시간이라고 하겠지만 제 첫 기획은 부모 교육을 공부해보자 였습니다. 일단 음악을 좀 끄고요, 시작을 할게요. 오늘 공부. 오늘의 주제죠.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냥 이런 툭 던지는 물음에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직에 종사했으면 좋겠어요.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부터요, 쭉 여지껏 늘 자기 전에 아이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항상 끝에는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거든요. 돈에 너무 쫓겨 살고, 돈을 너무 쫓아가면서 살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사회간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타인을 의식을 하고요. 타인의 눈에 나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크게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내 마음을 좀 더 토닥여 줄 수 있고 내 마음 소리를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직 제가 학부모가 안 돼봐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고 그냥 옆에 경쟁을 해야 되는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의식을 안 해서 그런지 제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굳이 저게 사는 데 있어서 다가 아닌데 싶은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자녀의 바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라는 물음에 지금의 현재 제 대답은 그 정도예요. 제가 두 가지
음, 예시문을 준비했어요. 그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연극, 드라마. 이 두 가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답은 대본이에요. 각본, 대본. 무대 위의 배우가 각본에 따라 연기를 하듯이 인간은 누구나 어릴 때 작성한 인생 각본에 따라 삶을 산다고 합니다. 배우는 각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맡은 배역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그 맡은 배역에 충실해야 하죠. TA 이론에서는 우리의 일생을 한 편의 드라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작성한 자신의 인생 각본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는 그리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인생 이야기를 써왔어요. 지금도 쓰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유아기의 기본 줄거리를 구성을 해놓고요. 아동기에 가서 이 기본 줄거리에 더욱 상세한 내용을 보태고 인생 이야기의 주된 내용을 7, 8세경에 대부분 완성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청년기 동안 수정 보완을 하겠죠. 네,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랑 다르니까, 나와 다르니까 아,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라고 푸념을 하죠. TA 이론에서는 그렇게 살기로 그 사람이 어릴 때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들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 이유는 자라난 환경이 모두 다르니까 인생 각본 또한 각기 다르게 써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TA 이론에서는 이런 인생 각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 요점인데요. 승리자 각본, 패배자 각본, 평범한 각본 또는 비승리자 각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각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각본을 들여다 볼 거예요. 첫 번째, 승리자 각본. 단어만 봐도 긍정적이잖아요. 좋잖아요. 승리자. 승리자 각본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오늘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합니다. TA 이론에서 에릭 번이 얘기한 위너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굴딩이라는 학자는 자신의 목표를 편안하고 행복하고 무리 없이 달성을 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들 때 그는 승리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승리자는 부자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그 삶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부자야. 근데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족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국회로 가겠어. 이 나라를 정치해 보겠어. 그래서 정치가가 됐어요.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정치가가 되었다면 그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다음은 패배자 각본. 승리자랑 또 다르죠. 많이 다르죠. 패배자는요, 목표 없이 포기하고 살아요. 목표가 있더라도 달성을 하지 못하고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의지대로, 의지와 동일하게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요받아서 했는 거면 불만이 차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의미로 아까 승리자처럼 부자가 되기를 했어요. 일단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되어도 만족을 못해요. 늘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뭐 1, 2만 원으로 쩔쩔매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패배자인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승리자처럼 정치가가 되기로 꿈을 꿔왔어요. 일단 정치가가 됐어요. 아까 승리자는 주변 사람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서 정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가가 되었지만 부정부패, 그리고 스캔들, 그리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패배자인 거예요. 자기 패배적이고 자기 제한적 신념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사장시켜요. 타인이 봤을 땐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그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패배자는 급수가 있어요. 1급, 2급, 3급. 1급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요. 입방아찌을 정도 문제, 그리고 실패, 상실을 경험한 정도가 1급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자주 다퉈요. 그러니까 막 삐딱시선으로 괜히 시비조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해요. 잘. 그 정도가 1급이고요. 2급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 정도의, 그러니까 부끄러울 정도의 결과. 막말로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우울증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정학 또는 재적 처리가 됐어요. 학교에 아예 가지 못한 거죠.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이 2급을 패배자 정도 2급 정도고요. 2급을 가지고 있고요. 3급은 이보다 좀 더 심해요. 완전 심해요. 반사회적 성격으로 구속 조치가 되거나 우울증이나 뭐 이렇게 정신병력 쪽으로 좀 심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예로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패배자 각본을 가지고 살고 어릴 적에 그 각본이 정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범한 각본 가기 전에요. 이 패배자 각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남 탓을 많이 해요. 책임전가. 내 탓이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인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얼굴만 좀 이뻤더라도, 내 부모를 좀 더 잘 만났더라도,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뭐 처갓집이 부자였더라면, 반대로 시댁이 좀 부자였더라면, 내가 어제 복권만 됐어도, 뭐 이런 식의 책임 전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평범한 각본. 평범한 각본은요, 승리자 각본과 패배자 각본의 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살지는 않지만 승리자 각본을 사는 사람처럼 큰 꿈이나 큰 희망을 가지고 살지도 않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각본을 가진 사람들은 성취 통계가 약해요.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달성 여부,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야 되나? 굳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고요. 그 승리자 각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남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거나 같이 구축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모가 하라는 대로 너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뭐 선생님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청소 좀 해. 이거 좀 해. 하면 하고 학교 하물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면서 수시로 내신 성적으로
학교로 갈 때. 이과가 좋을지 저과가 좋을지가 아니라 그냥 학교 선생님이 성적을 맞춰서 우리 학교 뭐 대학 진학률을 따지기 위해서 너 이 학교 가. 과가 아무 자기랑 맞지도 않는데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한 사람들. 리더가 되기보다는 팔로워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평범한 각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주요 각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승리자 각본, 패배자 각본, 평범한 각본. 이런 각본은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해요. 나 자신이. 그렇다 각본은 아무런 무에서 백지장에서 써지는 게 아니고 어릴 시절에 벌써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가까이 있는 부모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 선생님, 그리고 친척, 언니, 오빠, 간혹 또래들도 이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토대로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 포괄적으로 그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내 자신의 각본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받으니 우리가 지금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나의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TA 이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A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보면 이런 내용은 꼭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주변인과의 의사소통. 왜 쉽게 얘기해서 내 부모가 함께 살지만 엄청 싸워요. 맨날 욕하고 술 마시고 집어던지고 이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어릴 때 주눅이 들어 있다가도 커서 자기 힘을 행사할 때가 오면 그 보았던 거를 그대로 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여지까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각본으로 내 자식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각본을 쓰도록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주제가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내 호프잖아요. 아이 호프. 그러면 오늘 배움의 마지막, 어릴 때부터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 내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는 어떤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